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네. 농협 하나로마트의 문제 네. 저희가 5화죠? 네. 5화에 걸쳐서 했는데 네. 그동안에 했던 내용들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네. 오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네.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농협 하나로클럽 고양점을 저희들이 이제 방문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고양시에 한번 물어봤어요. 여긴 왜 유통법 4조 규정에 따라서 어떤 유통업의 대형마트의 등록이나 의무휴일제 규제를 받지 않냐 이거 물어봤더니 거긴 전혀 받질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거 뭐가 잘못됐는지 저희들이 신랄하게 한번 비판을 가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오늘은 이제 농협에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무장님, 네. 저희가 이제 고양시 소상공인 지원과장이 그 농협 하나로 클럽이 유통법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했어요. 네. 예. 근거는 유통법 제4조라고 했습니다. 네. 그럼 유통법 제4조에 네. 규정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통산업법 제4조에 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2호, 5호, 6호 및 12호에 따른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 공판장, 민영 농수산물 도매시장 및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또 축산법 34조에 따른 가축시장에 대해서는 유통법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센터 등에 대한 규정이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관련법을 추적해보면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양곡, 청과, 화해, 조수육류, 어류, 조개류, 각각류, 해조류 및 임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매를 하기 위하여 이게 중요한 말이죠. 도매. 네. 도매가 중요합니다. 네. 제17조에 따라 관할 구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네. 지금 우리가 그날 방문했던 또 고양시 하나로 클럽은 네. 도매를 했습니까? 소매를 했습니까? 도매도 있고 소매도 있었죠. 둘 다 있었죠. 4개가 있었는데 4개가 있었죠. 저희들이 말하는 거는 하나로 클럽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하나로 클럽은 클럽. 대형마트와 똑같은 제품들 구색을 갖추고 소매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상총장님. 네.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그쪽에서 저희가 봤을 때 이 규정에 따른다 하면 네. 그게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따르는 게 합법이고 안 따르면 불법인데. 불법인데. 예. 거기 어떻게 하고 있었죠? 고양시에 있는 농협 하나로 클럽이 2개가 있어요. 네. 하나는 고양점과 대화점이 2개가 있는데 네. 거기에 그 건축물 여장을 떼보니까 네.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 농산물 종합. 네. 그러니까 이제 농수산물 가격 안정, 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69조에 따라서 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된 것으로 농수산물의 출하 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수집, 포장, 가공, 보관, 수송, 판매, 판매가 참 끝에 걸리는데 및 그 정보 처리 등의 농수산물의 물류 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에 관련된 업무 수설을 갖춘 사업장이라고 한다라고 규정은 돼 있어요. 근데 도매잖아요, 도매. 여기에는 도매라고 소매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센터에 대해서. 순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순 있지만 그 앞에 보면 농수산물입니다. 농수산물의 판매를 도소매라고 지칭을 한다 하더라도 농수산물을 얘기하는 거지 공산품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공산품 엄청 팔고 있었죠. 종합유통센터 이렇게 좀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예. 이거는 다 도매에 관한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매에 관한 얘기잖아요, 지금. 예. 그런데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라고 하는 요 규정에는 도매가 구분이 없이 판매만 기록이 돼 있어요. 네, 요거 도망가려고 한 것 같아요. 이거를 규정을. 네. 도망가려고 그랬지만 못 도망갔죠. 네. 농수산물입니다. 농수산물의. 네. 예, 좋네요. 그러면 이어서 해주시죠. 네, 그런데 이 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라 클럽은 유통산업발전법이나 농수산물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그 어디에도 이 용어에 대한 설명이나 규정이 없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를 받아야 된다. 아, 받아야 된다. 결론이 네. 그렇게 나오는 예. 거죠. 예. 토지대장도 뛰어보고 다 뛰어봤습니다. 네, 네. 농협 하나클럽 양재전부터 해가지고 다 이게 지금 불법적으로 지어진 건축물이다. 네. 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이 되는 거죠. 예. 건축물이 불법이 아니고 용도가 불법. 아, 용도가. 아, 네. 용도. 말을 정정합니다. 네. 용도가 불법이다. 이런 거고, 그럼 소장님. 네. 농협 하나로 클럽 건축물 대장을 제가 이제 띄워갔지 않습니까? 네, 예, 방금 말씀드렸던 것이. 2001년도에 신축된 게 대부분이었고, 네.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로 등록이 돼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유통법상의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네, 것처럼 네. 설득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금 그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 일단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설득력이 전혀 없죠. 전혀 없어요? 네, 전혀 예. 없습니다. 안 돼요?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란 예.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한 시설입니다. 예. 하나로 클럽은 예. 농산물 저희들이 가서 그날 디스플레이된 면적을 봤지만 예. 10%도 안 됩니다. 예. 그러면 농수산물 가격 안정과는 거리가 멉니다. 거의 대부분이 공산품을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잖아요. 법치주가 법을 또 운운한다면서 네. 했지 않습니까? 네. 나도. 그럼 그 법에는 뭐 어떤 내용이 있나요? 법은 네. 실질 내용에 따라서 해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 실질 내용에 네. 따라서. 그러니까 같은 것은 같은 대로, 네. 다른 것은 다른 대로. 법에서 이렇게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세법에도 실질 과세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과세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예가 바지 사장을 두고 있다가 걸렸습니다. 세무조사에서. 네. 그럼 바지 사장한테 과세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뒤에 숨어 있는 실제 오너한테 과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도 그렇게 대비가 되겠네. 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그 뭡니까? 그 옷도 팔고 이런 게 뭐라고 하죠? 네. 그런 걸 유통을 하니까 종합소매업이죠. 종합소매업이 된다. 네, 네. 그런 뜻이 되겠네요. 네. 이명박 다스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명박이 실질적인 소유주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법에서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네. 저희들이 이제 그 회계 감사나 저희들이 나갔을 때 네. 회계 처리를 할 때도 예. 형식은 보지 마라. 네. 실질 실질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해라. 아, 그래서- 회계사시니까 그건 또 많이 나가보셨겠구나. 네. 그래서 영어로 이걸 아주 요약해서 네. substance over form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실질 내용을 갖고 따져라. 자, 그렇다면은 네.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라고 형식적으로 등록이 돼 있을다 할지라도 사실상의 공산품 종합소매업을 하고 있다면 유통법상의 대규모 점포로 간주돼야 되는 것이고 유통법의 규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그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소상공인 지원과에 의뢰를 했죠. 물어봤죠. 네. 근데 소상공인 지원과는 본인들하고 해당 사항이었기 때문에 네. 농수산물 유통과로 전화를 해보라 네. 해서 전화를 해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본인들이 모르겠으니까 농협에다가 물어보고 네.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전화 안 왔어요. 전화 안 와서 저희들이 또 이제 산자부에다 산자부에도 또 물어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산자부에서 뭐라고 했죠? 이거는 예. 제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에 얘기를-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저희가 그냥 가만히 둘 게 아니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감사 청구 받아들일 게 없다면서요 지금. 아닙니다. 이거 뭐 충분히 감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봐야 알죠. 해봐야 하는 거. 감사원에다 공익감사 공익감사 청구를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 네. 네. 그럼 이건 누가 해야 됩니까? 저희들은 방송하는 사람들인데 예? 그 공익감사 NGO들이 주로 하는데 NGO들이 하잖아요. 아무 NGO나 아니고 NGO가 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걸 하든지 예. 아니면 국민감사 청구를 하든지 국민감사는 몇 명이 필요하죠? 이게? 200명. 200명. 네. 그럼 이거를 만약에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다가 우리가 그 국민감사 청구를 한다 라고 했을 때 네. 참 참여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먹고 국민감사 살고 청구는 굉장히 좀 어렵고 그렇죠. 네. 공익감사 청구로 가야 되는데 이것도 네. 지난번에 이제 우리 방송을 했었지만 네. 인용률이라고 그러죠. 저희들이 이제 공익감사 청구를 했을 때 음. 감사원에서 그러니까 감사를 시작하겠다 하고 결정 나는 게 20%가 안 됩니다. 그리고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농협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농협을 우리만한 조그만 언론사가 아니라 대부분의 뭐 저희가 그 방송 나가서 보니까 농협 광고가 그냥 줄줄이 연합뉴스부터 다 붙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으려면 정의가 좀 살아있어야 저희 편도 좀 되는데. 생기겠죠. 네. 참, 네,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것보다 더 우선 이마트, 대형마트 SSM 규제하는 법을 없애자 이런 건데 이것도 그게 못지않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예.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합니까? 네. 농협이? 하기야 농협이 지금 뭐 농민들도 아우성이잖아요. 지금 농협하는 행태를 보고 뭐 농협이 꼭 있어야 될 이유가 있냐? 지금 뭐 농민들 돈 가지고 말 그대로 본인들 자기들만의 이기주의에 빠져 있지 않느냐? 집단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단수 숫자만 네. 따지면 네. 대한민국의 최고의 유통기업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네. 총장님 그러면 유통법상 점포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처벌받는 조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로 클럽 대화점입니다. 여기는 2001년도에 오픈을 했어요.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네. 업태별로 지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네.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네. 동법 60조 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협회장이 가는 겁니까? 그거잖아요 이게. 벌금이나 나오겠죠. 벌금이죠. 네. 현행은 3천만 원이에요. 줄었어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요. 지금도 범죄 중인 네. 거죠. 저희가 판단하기에.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그냥 불법만 하고 있네요. 고양시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네. 한번 형사 사정당국에 어떤 행위를 네. 하고자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뭐 고발을 하시겠다라고는 하는데 또 중간에 가다가 또 이게 이제 바쁘시니까. 물론 이제 바쁜 것도 있지만 고발하고 누가 앞에서 누가 총대를 매야 되는데 네. 뭘 장사하기도 바쁘고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제가 하겠다니까요. 선뜻 안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언론사가 할게요 그냥. 하도 행태가 가각아니라. 그럼 위임을 해야 되겠네요. 아니면 저한테 이임 주세요. 제가 하겠다니까. 아니, 그 고발은 아무나 하는 겁니다. 위임 안 해도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제가 하려고. 네. 힘만 모아주십시오 같이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마트가 대형마트가 네. 지자체에 등록 안 하고 장사할 수 있습니까? 감히 안 가능한 되죠. 일이에요. 네. 그거는 아니죠. 알고도 농협 정도나 되니까 그걸 하는 거죠. 농협이나. 네. 아이고 참 이거 하면 할수록 힘만 빠지고 이거 계속 그냥 우리 같은 조그만 언론사들의 대항에서 뭐 대형 그냥 뭐 조중동부터 해갖고 경제지까지 뭐 마트 선전만 하고 있으니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의뢰 관람 하나로 풀면 의무 휴일제 네.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네. 의무 휴일제. 네. 이 규정도 이행하지 않고 있고 네. 네. 뭐 이제 이게 뭐 여러 가지 법도 있다 지금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데 네. 이 내용은 또 뭔가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2 예. 여기에는 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예.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5% 미만인 경우 예.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해서 예. 의무 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럼 이제 고양시는 예. 농협 대화점이나 고양점 네. 여기에 하나로 마트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5%를 초과했는지 아닌지를 검토해서 예. 의무 휴일제 또는 영업시간 제한 규제를 가했어야 돼요. 예. 그런데 여태까지 한번 자료 제출 받아본 적도 없어요. 이런 점에 대해서도 이제 고양시 원당 저희가 시장이었죠. 네. 상임 회장이 이제 다른 대형마트나 SSM은 이제 수요일 의무휴일제 준수하고 있지만 농협 하나로 클럽은 의무휴일제가 없어서 지금 안 하고 있죠. 예. 그 이제 그날만 되면은 농협 하나로 클럽이 뭐 사람이 바글바글 하다면서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이제 유통 전문가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가서 보니까 그러면은 이게 농협 고양시 하나로 클럽만의 문제이냐. 그 자치단체가 자료를 좀 받았잖아요. 네. 그걸 내가 안 지켜가지고 뭐 의무휴일제 지켜야 된다라는 것들을 고시를 받아갖고 배꾼했잖아요. 네. 그렇게 자발적으로 한 자치단체도 있었어요. 거기 있어요. 의학적으로 네. 성동구였나요? 또 하는 데는 뭐 네. 송파구가 좀 의욕적으로 했고, 송파구가? 네. 송파구도 의협적으로 하고 있고. 서울 강북구는 예. 이제 지적을 해서 1년 동안 네. 의무휴일제를 지키도록 그러니까, 한 것도 그런 있습니다. 것도 있어요. 네. 네. 근데 1년만 했죠. 네. 1년만? 1년 거기도 55% 넘을까요? 그러니까 1년만 했고 예. 55%를 넘어서 오늘부터 장사해라 했는데 오늘 공고를 내준 거예요. 그럼 사전에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 생각에는 우리 고명수 총장님이 계시는 송파구부터 이제 좀 그런 것들 하시겠다고 이혼으로 들어가셨다고요. 네. 그래서 이혼으로 들어가셨는데
이런 농협 하나로 클럽이 송파구 같은 경우는 저기 모구촌도 있습니다. 모구촌 밑에가 또 있고 그러니까 그걸 한번 보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감시하는 농협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잘하고 농협이라고 해서 뭐 농민을 이해한 게 아니에요. 농민을 정말로 이해한다면 이런 것들 철저하게 감시를 해서 농산물을 팔아줘야지 무슨 애국 농산물을 팔아주고 애국에 그냥 옷 팔아주고 이게 그럼 농협 하나로 같은 게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일이 지금 뭐 우리가 농협을 꼭 비토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이런 게 돼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농협에서 버섯이 팔고 있는 수입 농산물 과일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나는 네. 다 팔고 있고 바나나, 이거 어떻게 팔게 망고 되는지 뭐 이렇게 다 모르겠지만. 파는데 네. 자, 이제 농수산물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을 만들 때 네. 수입 농산물까지도 걱정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들 때 취지를 너무 곡해를 하고 너무 그러니까 얼마 전 제가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바나나를 팔게 된 게 얼마 안 됐어요 지금 보니까 이게 몇 년 안 됐더라고 지금 보니까. 아닙니다. 오래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바꾸려고 할 때 아니, 바꾸는 게 아니고 네. 굉장히 오래된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이름도 멋있네. 킹 오브 망고. 이름 아주 잘 좋네. 네. 잘 팔리겠네. 그 사람들의 솔직히 그 어떤 권한 그 권한이라는 것보다도 양심리적, 개인 양심. 농협에서 어떻게 수입 농산물을 팔겠냐? 매출 올리려고 하는데 무슨 양심을 아니, 매출도 매출이지만 55%를 맞추려면 수입 농산물을 안 팔 수가 없어요. 그래요. 네. 그래도 못 그렇죠. 맞춥니다. 네, 네, 네. 그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국적인 현상이다라는 얘기시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뭐, 네. 정보국생 다 해가서 뭐, 대부분 다 받아봤는데, 네. 그,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담당 공무원들하고 통화를 해보면, 네. 하나로 마트가 무슨 SSM이냐, 거기에 왜 내가 그걸 해야 되느냐라는 인식이 많고, 네. 일단 뭐 농협은 근데 준대, 하나로마트랑 SSM이 똑같잖아요 지금. 더하죠, 더하죠. 그러니까. 숫자로 따지면, 네. 이제 준대규모 점포급의 하나로 마트라고 표현하는 농협의 홈페이지를 보니까, 네. 2211개예요. 2,200개. 예, 하나로 마트가. 하나로 클럽은 홈페이지에 32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트 에브리데이, 롯데 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요것만 합치면 800개가 안 돼요, 전국에. 그러니까. 예, 그러면 2배 이상의 숫자를 농협에서 SSM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사람들은 얘기가 틀립니다. 단위조합이 하는 거하고 중앙위가 하는 게 틀리다. 틀리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국민은 농협은 다 똑같은 농협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 똑같이 하나로 클럽. 네, 그러니까요. 하나로 클럽, 하나로 마트를 쓰고 네. 구매도 공동구매를 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어찌 다른 회사로 개인이 저 지방에서 하는 하나로 마트는 크게 해도 유통법에 적용이 안 되고 그러면 중기부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거에 대해서? 열중시험. 네. 아무것도 아, 안 해요. 열중시험인지 차련만 하고 있는지 꼼짝 못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근데 법적으로 지금 이게 그 중기부가 해야 될 역할이 없다면서요. 전부 다 뭐 규제하고 이런 것들은 지식경 아니, 법의 소관 부처가, 네. 유통산업발전법의 소관 부처가 산자부예요. 그러니까 산자. 그렇지만 유통산업발전법에 들어가 있는 네. 소상공인을 위한 생존권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 조항들은 네. 소상공인이 누굽니까? 중소기업이 누굽니까? 거기다 납품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누굽니까? 네. 중기부예요. 그러면 법 전체적인 소관 부처는 산자부일지 몰라도 소상공인 규제에 대한 것들은 중기부가 끌고 와야죠. 행정협조를 해서라도. 뭐 그거를 전혀 안 하고 열중시하고 있습니다. 네. 답답합니다. 네. 열중시험인지 찾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저희가 이제 경제통 방송을 통해서 네. 부가가치세, 네. 과세, 면세, 영세, 네. 재화나 서비스의 정의에 대해서 네. 이제 우리가 한번 방송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회계 전문가시잖아요. 네. 그래서 지자체 직원들이 농협 하나로마트의 의무 매출 내 네. 비중을 이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네.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공무원들이 네. 비중을 네. 이제 산정을 해요. 네. 그걸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요? 이게? 그게 이제 그 회계사지만. 네. 근데 구분계라는 과세예요. 네. 배추는 면세입니다. 배추. 절인 배추는 과세입니다. 어. 그럼 이제 이런 것들도 구분이 애매모호한 게 있고, 네. 연탄, 여자 생리대, 네. 이런 것들은 정책적 배려는 면세로 하고 아, 그런 것도 있어요. 다 구분이 있습니까? 그 면세입니다. 면세로 네. 부가가치세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분유도 포함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좀 못된 직들은 네.
과세 재화를 면세로 속여서 포스에다 등록을 해요. 그러면은 거기서 매출액 잡아봤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이런 건 단위 농협에서 하겠네요. 네? 단위 농협. 자,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회계 전문가들도, 세무 전문가들도 현장에 나가서 이게 과세인지 면세인지 구분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지자체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알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정부에서는, 유통법을 관장하고 있는 사안자부에서는 네. 행정 지침을 만들었어야 돼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게 필요했겠네요. 지자체에다 가르쳐줘야 돼요. 이게 예를 들자면, 네. 우리 상권 영향 평가서라는 거를 제출해라 하고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 상권 영향 평가서를 만드는 시행 지침을 산자부에서 제목까지 다 정해줬어요. 이렇게 목차까지 다 정해주고 반경 몇 킬로 이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매출 피해 소래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산정을 해라. 업종은 이러이러한 업종들을 조사를 해라. 실질적으로 하나도 현장에서 이행되고 있지 않지만 그렇게 규정을 세부적으로 만들어 놔도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아파트 네. 회계감사 받아야 됩니다. 네. 법에 그렇게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누구하고 특허 사용료를 내잖아요. 네. 로열티를 내야 된다. 그럼 특허 사용료 그 리미티드 오디시라고 그래요. 저희들 네. 말로. 한정된 분야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돼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그 유통법에도 네. 대규모 점포 등 관리자들의 회계감사. 이거 뭐냐면은 스타필드 같은 데 입점해 있는 업체들 있잖아요. 관리비나 로열티 같은 거 받는 것들. 요거 회계감사 받게 돼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처럼 건설업 회계처리 진단하는 거나 이런 것처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회계사들한테 회계감사 보고서를 받아서 또는 진단 보고서를 받아서 지자체에 제출하게 해야지 지자체 공무원들이 가갖고 이게 면세인지 과세인지도 모르는데 가서 이게 55% 농수산물 매출 비중을 맞췄는지 어쨌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산자부가 일부러 안 만들었는지 일종의 직무유기입니다. 여기서 법에 들어와 있는 내용입니다. 55% 이상이라는 게 법에 들어왔으면 당연히 그 법에 대해 관련돼 갖고 시행령 시행규칙에 당연히 위임 규정이 들어가 있고 구체적으로 행정입법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이나 실무 지침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날 이때까지 안 나와 있는 거죠. 사안이 정말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회계감사 보고서나 아파트처럼 해야 되는데 상당히 소상공인이 이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죠? 네. 물론 아파트도 상대방이 있긴 하지만 네. 여기 사는 사람들이 상대방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범인들이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 것처럼 홈페이지도 안 고쳐놓으면서 고양시 같은 경우는 그죠? 고쳐놨다고 그러는데 확인 못 확인을 해봤습니다. 못했습니다. 네, 못 해놨는데 이런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뭔가 대기업에서 하는 일들은 정말 디테일하게 본인들이 짤 수 있지만 이 소상공인들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 검사장 총장이